달성서씨와 대구서씨는 원래 같은 본관을 썼는데요. 그래서 두 성씨는 원래 달성서씨의 향파와 경파로 불리었죠. 1702년 두 파는 처음으로 족보를 함께 만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1736년 영조 12년 경파만이 단독 족보를 만들어 대구서씨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달성서씨와 대구서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달성서씨와 대구서씨는 지금의 대구를 관양으로 하는 성씨다. 달성은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옛 토성을 말하는데 또한 대구의 옛 이름이기도 하다. 달성은 삼한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대구를 지켜온 천혜의 요새로 대구의 상징이며 달성서씨의 근원이기도 하다. 달성은 지금의 달성공원이다. 대구는 삼한시대의 달구화 또는 달구벌이라 불렀는데 신라 경덕왕 16년에 대구현이 되면서 대구라는 지명을 처음 쓰게 된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달성서씨는 40만 7천여 명, 대구서씨는 9만 7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둘을 합하면 전체 서씨의 67%를 차지한다. 또한 계파를 살펴보면 달성서씨는 현감공파와 하규공파, 판서공파와 감찰공파를 비롯하여 9개 파로 나뉘어져 있고 대구서씨는 만사공파와 전천공파, 첨추공파와 도의공파를 비롯하여 총 12개 파가 있다. 대표적인 집성촌은 대구광역시 북구 상격동 연암 서당골 마을이다. 옛 경북도청 자리부터 연암산까지 이어지는 일대를 연암 서당골이라고 한다. 예전에 이곳에 강학수와 서당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당골이라 부른다. 연암 서당골 끝에 연암산이 있고 이곳에 달성과 대구서씨의 선조를 모시는 구암서원이 있다. 이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대일 1, 2, 대일방마을과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지동 3리 장수골, 청송군 파천면 관리를 비롯하여 전국의 크고 작은 집성촌이 산재해 있다. 달성서씨는 우리나라 서씨 중에서 가장 큰 성씨죠. 또한 대구서씨는 조선 후기에 크게 번성한 성씨인데요. 두 성씨는 같은 관양을 쓰고 있고 뿌리도 같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족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성서씨와 대구서씨의 시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달성서씨의 시조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시조공께서는 휘를 진나라 진자를 쓰시며 관은 고려 봉익대부 판도판서 달성군이시고 부인은 초계주씨이신데 건교장군 치의 따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서인 대구 부지에 보면은 보위장군으로 계실 때 대동강 뱃놀이 때에 지은 시가 한 수 전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대동강 부병로가 한 폭의 그림인데 술과 노래에 취해 오랫동안 돌아올 줄 몰랐더니 함께 노는 사람들아 나를 장군으로 보지 말아라. 이내 이래봬도 경련의 검토관일세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시조 어른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짐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하철 2호선 종점인 문양리에 가면 시조공의 단소가 있는데 주제하시다시피 고려시대 묘소는 남쪽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조의 묘소는 평안남도 영원군 오남면 신덕리에 계시는데 묘향을 지낼 수 없어서 1984년 후손들이 문양리에 예법을 갖추어 설단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손자이신 논안공의 묘소가 있는데 논안공은 고려말 금자광록대부 문화시중 찬성사에 달성군의 봉작을 받으셨습니다. 논안공의 묘소를 중심으로 시조공의 장남이신 달청군 휘 기자 준자와 정평공 휘 균자 형자의 단소가 논안공 묘소를 중심으로 상하좌우에 설단되어져 있습니다. 달성서시를 하면 달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달성과 달성군을 달성군의 지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성은 달성공원, 즉 달성토성을 말하는데 대구의 모태이기도 하죠. 이곳은 신라시대에 도읍을 옮기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데 고려 중엽 봉건제가 실시되면서 달성서시의 주 세거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왕기가 서린 땅이라 하여 3대에 걸쳐 군호를 받은 땅이라 국가에서 귀속시켰다는 그런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조 세종 때에 주손이신 국외공께서 달성을 옛 역터와 맞바꾸게 되었는데 나라에서 후한상을 주고 더 많은 토지를 주려고 하였으나 이를 사양하시고 주민들이 황곡에 이자를 감면해달라는 청을 해서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시재중의 정신, 요즘 말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지요. 이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의 삶이 편해지니 양민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양민의 수가 증가하니 도시 권역이 확대되고 그 후 임난 이후에 경상감령이 되고 오게 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죠. 이렇게 된 바탕에는 우리 국외공께서 황국 이자를 감면해 주신 부분이 상당 부분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구 서씨의 본관명 대구는 지금의 대구와 한자가 같지 않죠. 원래 지명인 대구를 사용하는데요. 유학을 창시한 공자의 이름 구자를 피하기 위해 조선 영조 때 지금의 대구로 고쳐진 거죠. 그래서 대구 서씨는 왕의 허락을 받아 원래의 지명인 대구를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서씨의 시조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다른 성씨에서는 전부 다 시조라고 부르거나 또는 또 다른 명칭을 부르는데 우리 대구 서씨만은 원조라고 하고 있어요. 처음 족보를 만드신 문중영의정께서 1702년도에 서문을 쓰시면서 원조 소윤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의 시조는 더 훨씬 그 이전인데 어느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소윤공 후손을 갖다가 대구 서씨라고 칭하시면서 그분을 원조라고 칭했습니다. 문헌상으로는 고증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고려 말기에 조봉대부 군기 소윤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군기 소윤을 하시면서 고려 때에 고려 말기에 사셨던 분들은 우리 대구서시에서 6대까지입니다. 사실 조선조가 건립이 되면서 고려를 갖다 이렇게
누르고 건립이 되는 그런 아주 힘든 험난한 시기에 그때 벼슬을 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피난을 가시고 또 기록들이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저희가 2대부터 5대까지는 실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6대하고 7대는 조선왕조가 건립되면서 거기서 벼슬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피난을 가신 게 경산이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의 두 분이 칩거하시면서 결국 묘역도 그 경산의 자인묘역이라는 데 모셔 있습니다. 예, 그 자인묘역에 계신 그분의 후손 중에 바로 아드님 되시는 안주공이라고 계신데 그 안주공은 달천 부흥군 미자 성자를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마시에서 장원을 하시고 나서 안주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아드님으로 서거광하고 그다음에 서거정 두 분이 계신데 서거광 선생님의 후손 중에 약봉 서성 선생이 계신데 우리 대구서시는 그 서성 선생님을 우리 대구서시 중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약봉께서는 네 아들을 두셨는데 첫 번째 만사공, 두 번째는 전천공, 첨추공, 도의공 이렇게 네 아들을 두셨는데 네 분 전부 다 조선왕조에서 현달하셨지만 특별히 강조할 분은 둘째 아들 전천공에서 영조의 부인 되시는 그 정성왕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선조대왕의 첫 번째 따님이신 정신옹주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부마가 되셨습니다.